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밴쿠버 부동산 서수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밴쿠버에서 첫 매집 장만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2012년도에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왔어요. 그래서 저도 LMIA를 받아서 워크 퍼밋을 받아서 식당에서 한 4년 정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실제로 받은 케이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주권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위해서 이민을 위해서 취업 비자를 받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마음을 공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영주권을 딱 받으면 정말 뭔가 파란 하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 캐나다 이민 생활은 시작이죠. 그리고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밴쿠버에 주택 구매를 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니까 그 목표를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5가지 준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출발! 먼저 첫 번째는 다운 페이먼트를 마련을 하는 건데요.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면 시드머니 아니면 목돈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집을 살 때 이 집을 위해서 내 실제로 현금을 한 20% 정도는 통상적으로 넣으세요. 그리고 80%는 론을 받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만 불짜리,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렇게 치면 5억 정도에 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다운 페이먼트는 그러니까 50만 불에 20%니까 10만 불이죠. 그래서 이 10만 불 정도는 내가 캐시로 현금으로 열심히 목돈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부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기지, 대출이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마련하는 건데요. 보통 내가 빚이 전혀 없고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에서는 보통 내가 버는 1년치 연봉의 한 5배 정도가 통상적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50만 불 중에서 10만 불을 빼고 내가 모은 돈, 그리고 40만 불의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역으로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40 나누기 5 하면 8이 되니까 내 연봉이 8만 불 정도가 되도록 그런 커리어를 준비하시는 게, 커리어를 쌓으시는 게 두 번째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밴쿠버 지역의 평균 연봉이 한 7, 8만 불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저처럼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그런 분들은 엔트리 레벨의 잡을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7, 8만 불의 연봉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내가 영주권을 따고 나면 어떤 직종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커리어에 대한 탐색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시면서 이쪽은 내가 얼마를 벌고 이쪽은 내가 얼마를 버는지, 보통 평균적으로 각각의 직종마다 연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커리어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번하고 2번이 사실 되게 오래 걸렸는데, 먼저 첫 번째로 목돈 마련을 위한 돈을 다 비행을 하는데 쏟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를 쏟았기 때문에 영주권 받으려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을 다 비행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그 7, 8만 불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불인이도 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바로 영주권인데요. 영주권의 파워가 사실 대단합니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신분으로 주택을 구매하실 때는 외국인 취득세가 붙어요. 자그마치 20%예요. 그러니까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산다, 5억짜리 집을 산다 라고 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취득세를 1억, 그러니까 10만 불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주택 구매를 위해서 굉장히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내가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신용 점수나 신용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얼마의 돈을 은행 계좌에 넣으면 그 돈만큼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비카드 쓰지 마시고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조금씩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사실 신용이라는 게 돈을 빌렸을 때 그리고 빌리고 나서 갚은 다음에야 신용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비카드를 쓰시면 내가 돈을 빌렸다 갚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 점수를 이제 트랙 레코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은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만드셔서 그 신용카드 리밋이라고 하죠. 그 한도의 한 30%, 40% 정도만 쓰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바로 이제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그런 소비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빚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없앤다는 말, 예를 들면 스튜던트 론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차를 할부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차는 웬만하면 현금으로 중고차 구매하시고요. 새 차 할부로 내시는 거는 조금 집 사고 나서 그때 이제 생각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주권 받기 전부터 밴쿠버 주택 구매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다운 페이먼트를 위한 목돈 마련하기, 그러니까 저축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한 연봉, 그러니까 연소득 늘리기. 그런 커리어 찾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영주권 받기, 외국인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신용점수 쌓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빚 없애기.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내가 커리어를 쌓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모기지를 80%를 받을 만큼의 연봉 수준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양을 많이 보시는데요. 그 분양을 보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모기지나 영주권이 내가 지금 분양권을 사는 상황이 아니고 이 건물이 완공되는 그 시기에 맞게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목돈만 어느 정도 20% 마련을 하면 분양권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통 분양을 많이 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양권을 사시는 게 꼭 나한테 좋은 선택이냐? 요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분양권을 내가 사고 나서 3년, 4년 뒤에 완공이 되니까 그때까지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봉 수준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영주권도 그 사이에 나오셔야 돼요.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았을 때 그때에만 지금 분양을 미래를 생각해서 분양을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 일이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의 커리어 곡선이나 나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분양을 구매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리니 특집 영주권 받기 전에 주택 구매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저서수지 부동산에서는 영주권을 받고 계신 준비하신 분들 아니면은 밴쿠버에서 첫 주택 구매를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차근차근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도움 필요하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브리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브리니들 화이팅!